아마도 당신은 아즈텍 문화의 무서운 제규어 전사들에 대해 들어봤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즈텍 군사 전통은 이러한 뛰어난 전사들만큼이나 다양합니다. 전쟁은 아즈텍 사회의 핵심 요소로 종교, 정치, 경제를 포함한 삶의 모든 측면을 지배했습니다. 아즈텍인들에게 전쟁은 영토와 자원을 확보하는 수단일 뿐 아니라 신들을 기리고 세상의 존재를 보장하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아즈텍 종교는 전쟁과 깊이 연관되어 있었으며 많은 신들이 전쟁신을 나타냈습니다. 태양과 전쟁의 신인 휘칠로포치틀리는 주요 아즈텍 신으로 태양의 순환을 유지하고 세상의 종말을 막기 위해 인간 희생을 요구했습니다. 아즈텍 전사들은 희생을 위한 포로를 잡는 것이 신성한 의무이자 신들을 먹여 살리는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종교적 요소 외에도 전쟁은 아즈텍 경제에 중요했습니다. 군사적 성취는 식량, 귀금속, 정복한 민족들로부터 곡물을 포함한 귀중한 자원에 대한 접근을 보장했습니다. 전쟁은 전사들에게 전투 행위를 통해 지위와 명성을 높일 수 있는 사회적 이동의 경로이기도 했습니다. 아즈텍 사회는 전쟁을 기반으로 하며 복잡하고 계층적인 군사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사들은 어린 시절부터 훈련을 받았고 다양한 군사 계급의 일원이 되기 위해 입문의식을 치렀습니다. 전쟁은 아즈텍인들에게 생계수단이자 명예의 원천으로 여겨졌으며 전사들은 영웅으로 숭배받았습니다. 아즈텍 전사 문화의 뿌리는 그들의 치침의 기원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이들은 사나움과 사냥 능력으로 잘 알려진 북부 멕시코의 유목 민족이었습니다. 이 문화적 유산은 아즈텍 사람들이 전쟁과 사회에서 전사의 역할을 인식하는 방식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이 전쟁 문화는 아스텍에게 전수되었고 그들은 이를 적용하여 복잡하고 정교한 군사 체계로 발전시켰습니다. 그러나 아즈텍 전사 문화는 치치맥 전통의 복사본이 아니었습니다. 아즈텍은 멕시코 계곡의 조건과 제국을 발전시키는 도전에 맞춰 자신들만의 전술, 무기, 그리고 전쟁 전략을 발전시켰습니다. 아즈텍 전쟁은 더 조직적이고 의식화되었으며 종교와 결합되어 그 뒤에 있는 사회가 얼마나 복잡했는지를 반영했습니다. 아즈텍의 군사훈련은 어린 전사들을 전투와 군사 생활의 실현에 대비시키기 위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준비시키는 까다로운 일이었습니다. 이는 어린 나이에 시작되어 소년들은 집에서 전사적 가치와 아즈텍 사회에서 전쟁의 중요성을 배우게 됩니다. 청소년기에 이르면 이 젊은이들은 텔포츠칼리와 같은 군사 학교에 입학하여 강도 높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신체 활동에는 달리기, 수영, 체력 및 민첩성 운동이 포함되었고 마카후이틀, 창, 활과 화살과 같은 무기와 맨손 전투 기술을 배우는 것도 포함되었습니다. 신체적 조건 외에도 젊은 전사들은 정신적 및 영적 훈련도 받았습니다. 그들은 아즈텍의 역사와 신화, 전쟁과 관련된 종교 의식, 그리고 신들에게 바칠 포로를 잡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배웠습니다. 훈련받은 젊은 전사들에게는 규율, 복종, 그리고 군 질서에 대한 존중심이 핵심 가치로 교육되었습니다. 첫 번째 포로를 잡는 것은 중요한 이정표로 소년에게 특정 휘장과 의복을 착용할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성공적인 군사 작전에 참여하고 전투에서 용맹을 보여준 것은 명예와 승진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아즈텍 군사 구조는 계층적이었고 전장과 사회에서 특정 역할을 가진 여러 전사 계층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군사 계층에서 승진하는 것은 전투에서의 공로와 용기에 달려 있었고 포로를 잡는 것이 승진의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계급의 최상층은 군대 지도와 전쟁 전략을 세우는 임무를 띈 장군과 장교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즈텍 사회에서 높은 명성과 권력을 가진 가장 경험 많고 숙련된 전사들 중에서 선발되었습니다. 장교들 아래에는 여러 군사 작전에 참여하여 많은 포로를 잡은 경험 많은 전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즈텍 군대의 중심을 이루며 소대장으로서 젊은 병사들에게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신참들은 군 경력을 막 시작한 전사들로 아직 포로를 잡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더 경험 많은 전사들의 지도 아래 싸우며 전투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여 계급을 올리려 했습니다. 이 주요 계급 외에도 궁수, 검객, 독수리 전사, 제규어 전사 등 다양한 전투에 능숙한 전사들이 있었으며 이들은 엘리트 군사 조직의 일원이었다. 이러한 전사들은 각각 특정한 전장 역할을 맡아 아즈텍 군대의 강점과 다양성에 기여했다. 아즈텍 군대 계급은 경직되지 않았으며 뛰어난 능력과 용맹을 가진 전사들이 계급을 오를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이러한 능력주의 구조는 전사들이 전투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동기를 부여하여 동료와 상사로부터 영광과 인정을 받도록 노력하게 했습니다. 아즈텍 전사들은 그들의 군사 명령, 뛰어난 기술, 용기, 그리고 의식적인 전문성으로 구별된 엘리트 집단으로도 유명했습니다. 두 가지 가장 잘 알려진 명령은 독수리 전사들과 제규어 전사들이었지만 군대에서 다양한 명성과 역할을 가진 다른 전사들도 있었다. 독수리 전사들은 민첩함과 속도로 유명했으며 태양과 하늘과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의상과 갑옷은 독수리 깃털로 장식되었고 헬멧은 종종 그 새의 머리를 모방했습니다. 그들은 엘리트 전사로서 습격을 이끌고 희생을 위한 포로를 사로잡았습니다. 제규어 전사들, 즉 오셀로틀은 땅과 저승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강력함, 야만성, 그리고 격투 기술로 두려움을 샀습니다. 그들의 옷과 갑옷은 제규어 가죽으로 장식되었고 헬멧은 종종 고양이와 동물의 머리를 나타냈습니다. 그들은 적의 전선을 돌파하고 광범위한 혼란을 일으키도록 책임진 충격 전사들이었습니다. 아즈텍 전사들은 군사 조직에 가입하는 것을 큰 영광으로 여겼으며 여기에 속하는 것은 사회에서 지위와 명성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정예 전사들은 토지, 칭호, 특권을 부여받았으며 그들의 전투 업적은 시, 노래, 기념비에서 축하받았습니다. 아즈텍 군사 조직은 중요한 전쟁 역할뿐만 아니라 중요한 종교적 및 상징적 의미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각 부대는 한 명 또는 여러 명의 신에게 배정되었으며 그들의 의식과 관습은 이 영적인 연결을 표현했습니다. 전사들은 자신의 기술과 전투 성공이 신성한 보호와 도움의 결과라고 믿었기에 군단에 합류하는 것은 신을 경배하고 섬기는 방법이었습니다. 아즈텍 전사들은 각각 특정 전투 목적에 맞춰 다양한 무기와 갑옷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선택된 무기는 전사의 계급과 군대 내 역할에 따라 달랐습니다. 아즈텍 군비에서 가장 상징적이고 두려운 무기 중 하나는 마카우아틀이었다. 이 나무 칼은 날카로운 흑요석 칼날로 덮여 있었다. 매우 날카로운 화산 유리로 만들어졌으며 적의 살을 가차없이 베고 찢어 심각한 상처를 입힐 수 있었다. 마카우아틀은 적의 병력을 놀라게 하고 겁먹게 하려는 공격 무기였습니다. 아즈텍인들은 장거리 공격을 위해 포를 사용했는데 이는 던지거나 찌르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 무기였습니다. 나무 자루와 날카로운 흑요석이나 구리 끝이 특징인 이 폴은 적을 멀리 떨어뜨리거나 근접 전투에서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는 데 효과적이었습니다. 아즈텍 궁수들은 거리 전문가로서 육지와 전투 카누에서 활과 화살을 사용하여 적을 맞췄습니다. 나무로 만들어졌으며 흑요석, 뼈 또는 금속 끝이 달린 화살은 숙련된 궁수에게 치명적인 무기였습니다. 아즈텍 병기구에는 또한 아틀라틀이 있었는데 던질 때의 힘과 사거리를 상당히 증가시켰습니다. 사냥과 전쟁에서 모두 사용된 이 기발한 무기는 아즈텍인들이 놀라운 정확도와 속도로 다트를 던질 수 있게 했습니다. 근접 전투에서 콰호랄리 몽둥이는 잔인하고 효과적인 무기였습니다. 단단한 나무로 만들어지고 흑요석이나 금속 스파이크로 보강된 이 곤봉은 뼈와 두개골을 부술 수 있었으며 전장에서 매우 두려운 무기였습니다. 잔인하지만 아즈텍 무기의 많은 것들이 극도로 치명적이지 않도록 의도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군사 작전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신들에게 제물로 바쳐지거나 노예로 삼을 적을 포획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갑옷과 방패는 신체적인 보호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신분과 권력의 상징으로도 기능하여 아즈텍 사회의 복잡한 군사 계층과 전쟁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아즈텍 전사의 주된 갑옷은 이치카오이 필리로 솜으로 패딩 처리된 옷으로서 곤봉이나 도끼 같은 타격 무기뿐만 아니라 화살이나 다트 같은 발사체로부터 보호해 주었습니다. 이 갑옷은 다양한 전사 계급에 의해 착용되었으며 전사의 군사 계급과 전투 업적을 나타내는 상징과 표식으로 화려하게 장식될 수 있었습니다. 치말이라고 알려진 방패는 아즈텍 전사의 보호에 필수적이었다. 나무로 만들어졌으며 모양과 크기가 다양해서 원형, 직사각형 또는 다이아몬드 모양일 수 있었습니다. 방어 목적 외에도 치말리는 예술적이고 상징적인 표현의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전사의 사회적 계급, 그의 군사 조직, 보호신들을 나타내는 배지와 무늬로 장식되었습니다. 엘리트 아즈텍 전사들, 예를 들어 독수리 전사와 제규어 전사들은 나무로 만들고 깃털, 동물 가죽, 기타 재료로 장식된 쿠아칼랄라틀라는 화려한 투구를 착용했습니다.
이러한 투구는 머리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지위와 권력을 나타내어 적들을 두려워하게 하고 아즈텍 사회에서 전사의 용기와 중요성을 찬양했습니다. 아즈텍의 전쟁 전략과 전술은 복잡하고 효과적이어서 신중한 계획, 전략적 기동, 전장의 충격 전술을 결합했습니다. 군사 캠페인은 신성한 지침과 보호를 찾기 위해 신들과의 종교적 의식과 상담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아즈텍 사람들은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세심한 계획을 세웠으며 여기에는 지역 정찰, 적의 힘 평가, 군사 목표 설정이 포함되었습니다. 제사장들과 군 지도자들은 전쟁에 대한 징조와 조언을 찾기 위해 신에게 의식을 올리고 희생을 바쳤습니다. 아즈텍인들은 포위 공격, 매복, 기습에 능숙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강, 산, 숲을 이용하여 적군을 놀라게 하고 고립시키는 데 지형을 유리하게 활용하는 데 능숙했습니다. 전장에서 아즈텍은 독수리 전사와 제규어 전사에 의한 대규모 공격으로 적의 전선을 돌파하고 공포를 조성하려는 충격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엘리트 전사들이 남긴 틈을 잡기 위해 창과 마카우아트를 무장한 경보병이 뒤따랐습니다. 군사력 외에도 아즈텍 사람들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외교에 의존했습니다. 그들은 인근 도시 국가들과 동맹을 맺고 보호와 혜택을 제공하며 군사 지원과 세금을 요구했습니다. 이 전략은 아즈텍이 제국을 확장하고 지역 권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아즈텍 전사의 유산은 현대 멕시코 문화에서 울려 퍼집니다. 이 전사들의 힘과 용기, 그리고 규율은 여전히 현대 멕시코에서 존경받고 기념되고 있습니다. 아즈텍 전사는 독특한 무기와 갑옷을 갖춘 모습으로 멕시코 정체성의 강력한 상징이자 풍부한 문화 유산입니다. 아즈텍 예술과 상징성은 전투 중인 전사들을 묘사하며 여전히 멕시코 예술가와 디자이너들에게 영감을 주어 전사의 기억과 유산을 지속시키고 있습니다. 콘체로스 춤은 멕시코의 민속 전통으로 아즈텍 전사 문화가 세월을 거쳐 어떻게 생존하고 적응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춤은 정체성과 저항을 기념하기 위해 토착과 기독교 요소를 융합한 것입니다.